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칸이 새로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면 튀르키예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무척이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동안 시제기 조립의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 2026년까지 추가로 5대의 시제기를 조립하여 6대의 시제기로 성능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 비행을 거친 튀르키예의 칸은 2028년부터 전력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인 2024년 초 진행된 튀르키예 칸의 시험 비행 이후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를 위협하는 라이벌이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모든 시제기 개발과 비행을 공개하고 실전 기체 조립에 돌입할 때까지 튀르키예는 후속 시제기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잠잠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상 튀르키예가 전투기 프로젝트를 실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초기 계획에서는 5대의 시제기를 제작하여 성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2대는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3호에서 5호 시제기는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 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칸은 KF-21 보라매처럼 6대의 시제기 도입을 진행하여 성능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으며 기존에는 2025년 칸의 개발을 완료, 2030년부터 공군에 인도할 목적이었던 칸을 KF-21 블록1 전력화가 마무리되는 2028년 실전 배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KF-21 전투기를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투기뿐 아니라 수많은 군사무기가 성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튀르키예는 일정을 앞당겨 2028년 칸 실전 배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는 방산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KF-21 전투기를 겨냥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말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중국의 J-20은 끊임없이 성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며 5세대라는 이름이 무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KF-21 블록3 튀르키예의 칸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 역시 5세대 전투기를 준비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 국가는 이 두 곳 정도가 다입니다. 튀르키예가 발표한 칸의 카탈로그 재원을 살펴본다면 초기 단계에서 애프터버너 사용 시 약 28,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을 2개 장착하여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력을 보유하고 실용 상승 한도를 55,000피트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으로 튀르키예의 주장에 따르면 F-22 랩터보다 큰 레이더돔으로 강력한 표적 탐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칸은 한국산 KF-21 전투기보다 더 큰 기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도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튀르키예 측이 준비한 카탈로그에 불과하며 아직 실전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칸의 성능 검증을 위해 진행한 시험은 2번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겨우 10여 분 비행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1호 시제기 시험에서는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전자광학 장비 등이 제거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기체가 뜨는지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10개월간 아무런 소식 없이 지나갔는데 2호 시제기부터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겹쳐 생산이 지연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2025년 2호와 3호 시제기를 제작하고 2026년에는 4호, 6호 시제기를 제작하여 성능 시험 과정을 앞당기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초기 개발 일정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일정이 앞당겨졌기에 한국도 이러한 튀르키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칸은 2호 시제기와 3호 시제기를 통해 레이더와 헬멧, 통합 영상 시스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등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에 더해 각종 순항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 통합까지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칸의 무장체계는 2026년 실사격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직 말뿐이긴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2호 시제기 제작조차 불투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이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튀르키예가 순조롭게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대한민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2와 블록3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028년까지 KF-21 전투기 블록2 연구를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도합 80대의 KF-21 블록2 전투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작된 블록1의 뛰어난 성능 역시 연일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공대지 임무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빠르게 블록2 전투기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수출 시기를 블록2 연구가 끝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튀르키예 칸의 도전을 저지하고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KF-21 블록2 개발이 절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칸의 실전 배치 예정 시점과 KF-21 블록2 연구 완료 시점 모두 2028년인 만큼 두 전투기의 경쟁 구도는 향후 4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블록2에 이어 KF-21EX라고 불리는 블록3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KF-21EX의 명확한 개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략 2030년대 초반 도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보면 초기 단계부터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부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4.5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튀르키예 칸이 5세대 전투기를 완성시킨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KF-21 블록3를 우월한 성능의 5세대기로 빠르게 개량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 등의 국산화 전략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칸 개발 초기 단계에는 이미 성능 검증이 끝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되 후속 기체들에 대해서는 자국산 엔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 미국의 외교적 관계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초기 미국산 엔진 수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전투기 엔진은 극악의 개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 일부 국가만이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엔진 제작이 원하는 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전투기 엔진의 한계는 생산 일정을 지연시키고 방산시장에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재는 제너럴 일렉트로닉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기 엔진 성공을 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 보았을 때 전투기 및 전투기 엔진 개발이 유리한 쪽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 이미 놀라운 수준의 4.5세대급 최신형 전투기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용 기체를 제작하는 반면 튀르키예는 이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역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KF-21 엔진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칸이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수출을 시도하더라도 한국의 승리가 자명해 보입니다. 현재 세계 5세대 전투기 시장은 사실상 F-35 전투기 혼자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 구도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사실은 저공비행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는 것인데요. 보통 전투기에 최적 고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속 기동성에서는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 보람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뤄낸 결과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들은 세금 낸 보람이 있다. 이제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국산 전투기 개발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결정한 일 중 하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KF-21 보람의 전투기에게는 수많은 역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 초도 물량 축소 사건으로 인해 현재 20+20 형태로 전투기 양산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카이다는 국산 전투기를 수없이 추락시키려는 행태를 보여 정말 한국 국책기관이 맞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물량에 관한 것도 작년 이맘때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KF-21 전투기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모든 관련 정부 부처와 군사 전문가들은 큰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KF-21 예산 관련 최종 토론회에서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은 KF-21 전투기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안은 확정되기 전부터 국내 국영 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군사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은 분노하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려한 곳은 바로 한국항공우주 산업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은 40대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초도 물량이 반토막 나면 대당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군 전력화가 지연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세대를 표방하는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매력은 5세대 못지않은 성능과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다의 주장대로라면 K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수준으로 전투기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에 들어갈 F-414 엔진을 현재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LIG 넥스원은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만큼 초도 물량이 축소된다면 전체 방위산업계의 생태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카이다는 여전히 KF-21 전투기의 사업 타당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 카이다의 말대로 KF-21 전투기 생산 대수를 줄여버렸다면 지금의 놀라운 기동성을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엄청나게 빠른 테스트 비행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탄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성능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KF-21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실 텐데요. 실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 발전이라는 것을 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은 이번 2024 사천에어쇼에서의 KF-21 기동과 비행 시연을 보고는 이것이 시제기가 맞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산 전투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0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여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주국방의 노력이 카이다의 주장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까지 물거품이 될 뻔했는데요. 카이다의 KF-21 프로젝트 반대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과 2007년 KF-X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학교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새로이 의뢰했는데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바로 공대지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KF-21 블로거는 공대공 능력을 중심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세계 어떤 전투기 사업을 보더라도 초도 물량은 공대공 능력을 기반으로 제작합니다. 최근 인기 많은 전투기들은 공대지 능력을 겸비한 멀티롤 전투기이지만 공군은 공중전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공대공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조차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져버립니다.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을 40대로 지정한 것은 기초적인 공대공 전투기를 확보하여 공군이 원활히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한국국방부, 대한민국 공군 등의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국내 군사 전문가들과 여론까지 카이다의 주장에 반박하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는 그제서야 원래대로 초도 물량을 40대 배치하겠으나 이에 대한 조건부를 제시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처음부터 KF-21 전투기의 초도 물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을 아예 좌초시킬 수도 있는 양산 물량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을까요? KF-21 전투기 사업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제작하는 차세대 전투기인 만큼 그 리스크가 상당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국방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할 공공기관이 국가의 자주국방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놓았던 자료조차 납득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해당 주장의 근거에는 선진 외국 항공업체들이 계산한 개발비가 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체의 KF-X 개발비를 받아보니 2023년 기준으로 적으면 10조 원,
많으면 19조 원까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애초에 계획한 8조 8천억 원의 2배가 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본다면 지난 10년간 해외 전투기 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분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KF-X 전투기의 과도한 개발비가 문제라며 내세운 대안은 현 시점에서는 황당할 뿐인 내용입니다. 당시 해외 항공업체들은 개발 리스크가 적은 자사 플랫폼의 개조 개발 방식을 선호하기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완성된 KF-21 전투기와 비교한다면 해당 가격과 개발비는 해외에 지급할 로열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해외 전투기와 현재 개발된 KF-21 전투기의 성능을 비교한다면 실제로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KF-21 전투기 양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방위사업청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현재 상태는 카이다가 의견을이 접고 KF-21 전투기 40대 조건부 생산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조건부 생산이란 20대의 KF-21 전투기 초도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적인 무장시험에 통과한다면 KF-21 전투기 20대 추가 생산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장시험에 통과하였으며 공대공 무장 능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40대 생산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예산 역시 40대에 걸맞게 책정되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멀티로를 가진 KF-21 블록2, 블록3가 보다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근본과도 같은 공대공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며 KF-21 전투기는 비슷한 가격의 외산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외국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KF-21 전투기라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켜야만 당당하게 세계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